먼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는데 친황교안 대표 인사가 아니라서 좀 의외의 결과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1차의 과반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차 투표 때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인데요.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세 후보가 나왔지만 그중에 한 후보가 황교안 대표와 좀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랬지만 심재철 후보가 됐습니다. 네 후보죠. 심재철 원내대표는 김재원 의원과 환상의 콤비가 될 것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반드시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 보수 대통합 반드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손을 맞잡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보이는데 황교안 대표 수염은 계속 기르고 있네요. 자, 민주당은 정치 복원 협조를 바란다면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일단 새 원내대표 처음 한 일이 여야 3당 합의 있기로 내고 필리버스터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에 의원총회 열어서 추인도 받았습니다. 문희상 의장 오늘 만났는데 심재철 원내대표 나와 감방 동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같이 옥고를 치른 적이 있다 하는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연대는 다르지만 또 운동권 출신의 두 원내대표가 어떻게 타협하고 조화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합니다.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고 망치는 행동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우리가 뽑은 당대표로서 대권 잠재 후보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같이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폭정을 막아내고 총선 승리와 구국의 길을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민주화 동지로 말하면 이인영 동지보다 심재철 동지가 나랑 더 빨리 만났어. 같이 계셨다면서요? 감방 동지요. 거기 그 자리에 이해찬 총리도 배우 노동자가 모두 와주셨고. 그분들끼리 좀 모이셔서 축하연 하시면서 뭐 좋은 정리를 해주시면. 거기에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분은 원내대표께서 잘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들은 자유한국당 의총 거쳐서 철회를 하고, 이건 이제 필리버스터 그때 제출한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의총을 한번 거친 다음에 지금 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팩트에 올라가는 공선법 그리고 또 공수처법, 그거는 지금 뭐 상정하지 않고 법사위 열어서 뭐 데이터 3법 같은 것들 지금 뭐 심의 진행한다, 그렇게 큰 틀이 돼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네, 박중희 의원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심재철 원내대표 또 삭발했었죠. 머리가 네, 황교안 대표와 같이 달았는데 의정 활동도 같이 하셨는데 네, 16대 가까이서 본 심재철 의원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까?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또 민주화운동 그리고 MBC 기자 예. 또 교통사고로 그래요. 식물인간 정도로 지내다가 이제 다시 또 예. 하다가 또 MBC 기자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회에 저하고 16대 같이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소신이 있고 안양 동안을이라는 데가 한국당으로서는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닌데 예. 거기서 이제 내리오선. 오선을 했고요. 원칙과 소신이 분명한 야당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그 필요한 덕목들을 많이 갖추고 있죠. 당초 후보로 이렇게 출마했을 때 이제 5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비중이 좀 높은 것 아니냐. 그리고 재선 의원까지도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투표 전에 황교안 대표 요즘 뭐 계속 황심 나오던데 그쪽이 황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황심은 사실 뭐 좀 중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선동 의원을 좀 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밀었다면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제 다선 의원 중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투쟁력이나 당내 입지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동안 선거에 나와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예. 네, 그래서 그랬는데 재선에 이제 김선동 의원을 또 견제하고자 하는 당내 재선 의원들의 모임이 좀 있었고요. 예. 이 조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이제 TK 출신이고, 친박이고. 네, 예. 친박이고,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치를 어떤 간판 스타가 좀 필요한 예. 선거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또 심재철 의원이 좀 그동안의 대여 투쟁력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뭐 기재위에서 활동을 했다거나 또 뭐 이번에 유재수 뭐 목소리를 아주 굉장히 자주 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특정 계파에 이렇게 별로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죠. 일본 말로 하면은 뭐 있는데요. 근데 예. 혼자서 독불 장군식의 계파색이 굉장히 옅고 예. 그리고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나 비주류로서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세력이 좀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것이 이제 많이 묻혀졌었는데 이번 공수처라든가 이제 선거법 관련한 여당과의 가열찬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과 뚝심이 있는 예. 심재철 의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여 관계라든지.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제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또 협상의 또 달인이고 예.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도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을 잘 알고 예. 한 분은 또 민주화 운동을 해오면서 야당과 인맥이 있고 이래서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좀 봐야 되겠고요. 예. 그 4+1 요 예산안 올라간 거가 이제 어떻게 풀릴 것이냐.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들을 바로 이제 본회의에서 어떻게 여당이 처리할 것이냐. 예.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겁니다. 예. 전체를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대화가 좀 안 되는 가운데서 예.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밀려 나온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임 원내대표가 다음번에 이제 최고위원회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공천에도 영향을 행사가 있어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공백이 좀 있을 때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문희상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동지로서 그 여당에도 많은 인맥이 있어서 초기에는 대화로 잘 풀어갈 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정계남 교수 아까 문희상 의장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뭐 감방 동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첫날 분위기 안 좋은 적 있나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처음엔 밥 잘 사주는 예쁜 그렇죠. 누나 되겠다고 네.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예상을 한다면 예. 저는 그 오늘 내일 이틀 지나면 다시 강대강으로 아마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또 선출됐으니까 대화가 복원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상하라면 저는 오늘 내일만 지나면 바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저는 대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전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심재철 대표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 수도권 소위 이른바 개파 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소위 이른바 비박 5선 수도권 중진 의원과 예. 이러면 TK 김재원 의원, 소위 이른바 친박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합이 가져다 측면도 굉장히 승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그 원내대표 선거라는 것은 여야의 어떤 선거를 보더라도 동정 여론과 이른바 선수 효과, 이를테면 몇 번 떨어진 사람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5선 의원이 출마한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네. 저는 이번 선거는 이른바 이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사법 처리의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예. 이를테면 투쟁력과 정치력을 통해서 이걸 잘 풀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심리가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영희 변호사 혹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렇고 견제 이런 측면도 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요. 예. 심재철 의원은 원래 친박으로 분류가 안 되고 비박으로 좀 분류가 되는 분인데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비박이 완전 비박으로는 안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립적인 성향을 조금 보이는 분으로 알고 예. 있어서 실제 친박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김재 의원이 사실 역할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렇다고 이제 황하고 뭐 연결해서 뭔가를 하기는 조금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노련함을 발휘해서 뭔가 좀 상황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심재철 승은 무슨 뜻이죠? 오늘 보세요. 이인영 원내대표랑 오신환 대표랑 세 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문희상 의장이랑 같이 합의를 했어요. 예.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단은 하겠다고 했던 것들 다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그 본인들이 예. 대신에 10일 날 예산하고 비쟁점 법안들은 또 다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데이터 3법은 이제 이미 올라갔으니까 330일 넘었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처리하기로 했죠. 예. 그리고 나면 그동안에 한국당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예. 우리는 그 공수처법, 선거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것들에 대해서 꼭 하려는 생각은 없었으나 이런 것들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우리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그 모양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심재철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주장해왔던 것들을 사실은 다 이번에 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동안 민주당이 욕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명분이 없죠. 안 받을 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예산안하고 비쟁점 법안을 10일 날 처리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지금 남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을 안 했는데 예. 지금 신성장 의원만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 나머지 쟁점 법안들 필리버스터 올라간 법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신속 처리 법안들을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도 예정돼 있고 뭐도 예정돼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은 지금 민주당으로서 봤을 때는 저는 점수를 매기고 싶습니다. 예. 실제 심재철 의원이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그냥 어부지리로 한 70점 정도 받은 것 같고 민주당은 50점이죠. 사실 이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십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 지금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 아침에 진행하면서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을 예측하셨다. 뭐 그래서 화제가 됐던데 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김선동 의원 갑자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재선 의원이니까 재선 의원이나 초선 의원 쪽으로 뭔가 힘을 실어주자는 게 황심이다라고 봐서 예. 조금 올라갈 줄은 알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유기진 의원만 먼저 떨어지고 그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동률로 되고 한 10표 정도 차이로 심재철 의원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조합들이요. 네 분의 조합들이 전부 다 한쪽은 친박, 한쪽은 비박 이런 조합으로 다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누가 더 노련하게 사람들하고 딜을 잘하느냐가 저는 이번에 관건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심재철 의원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김재호 의원은 불사신이에요. 그래서 김재호 의원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치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총선이 다가옵니다. 노영희 변호사 몸값이 좀 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정치에 대한 모든 그 현안을 좀 한번 깨뜨려보는 예.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정혁진 변호사는 오늘 원내대표 선출 의미를 어떻게 두십니까? 저도 심재철 의원이 되실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3, 4, 5거든요. 3, 4, 5. 네, 왜냐하면 이제 심재철 의원이 4대 원내대표예요. 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대표가 3선, 예. 나경원 대표가 4선. 그래서 이번엔 5선이 되실 것 같다. 일단 그런 큰일 났네. 생각을. 갈수록 올라가면. 사실은 5선도 5선이지만 그 심재철 신임 대표가 국회의장,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로 나선다고 하는 거는 조금 격에 안 맞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런저런 격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급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투쟁력이 필요하다라고 당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황교안 대표 자체가 지금은 투쟁력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투쟁력도 투쟁력이지만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결과를 내놨으니까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기대를 갖다가 해볼 만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선수 또 이런 커리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도 다루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5선이고 당 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관하고 하겠다고 하고 또 국회 부의장 한 5선이 원내대표 맡고 이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좀 커진 것 같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열린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108명 들어오면서 예. 뭐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예. 이때부터 이 선수 개념이 좀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옛날에 이제 원내 총무 개념에서 당 대표가 임명을 하다가 이제는 의원들이 선출하는 말하자면 투터 시스템으로 정당이 운영이 되기 예. 때문에 국회 부의장을 했어도 원내대표 하는 것은 뭐 격에 이렇게 안 맞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예. 또 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를 했습니다만 나이나 뭐 모든 면에서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 해도 괜찮고 또 뭐 총리 해도 괜찮은 뭐 격에는 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당론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랬는데 일단 의총에서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한번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주 교수, 지금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뽑아놓고 새 원내대표가 첫 번째 합의한 건데 예.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정확한 내용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에 그 심재철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되는 게 상당히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재선 의원 위주로 당이 운영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총장이 초선 의원이시고 영남 의원이시고 친박계로 분류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의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당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예. 수도권 출신이 돼야 되고 초재선 위주로 당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작용으로 다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황 대표가 이번에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 투쟁력과 협상력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번에 저도 여기저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어떤 분이 될 건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예. 심재철 의원으로 거의 촉이 좀 굳어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만 몰랐나 보네. 다 알고 계셨네요. 예. 있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의총 과정에서 지금 그걸 합의안을 지금 필리버스터를 지금 연장 안 해준다는 거죠. 이제 필리버스터 처리하기로 한 걸 지금 안 해준다는 거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하는 걸 보고하자 뭐 지금 이렇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여 투쟁의 그 투쟁력을 높이고 그 투쟁력을 통해 가지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재철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경우가 큰데 당장 어떤 형태로든 당내에서 강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오히려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뭐 합의 안 한 대로 그대로 다 간다고 하면 좀 모양 이상할 수도 있고 차제에 뭐 강력한 어떤 대여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원내대표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문제가 거론된 거는요. 예산안이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략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예결위원장도 배제가 되고 민주당의 간사와 그다음에 4+1이라고 이제 민주당, 바른미래당 또 평화당입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신당까지 해서 이 교섭단체가 아닌 당들이 이제 4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민주당만 교섭단체고 나머지 4군데는 비교섭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과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해서 그리고 한국당이 배제가 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의 문제를 아마 의원총회에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정연학 교수, 만약에 의총에서 안 받는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겠는데 아까 뭐 이틀 정도 근데 아마 하루 만에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쨌든 4+1 통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을 다 짜놨어요. 이미 합의안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제 한국당이 어쨌든 이 합의된 안을 가지고 한국당의 이견을 같이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협상력을 갖기 위한 저는 그 한국당의 전술로 보여지고요. 저는 앞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원내대표에게 힘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저는 잘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오경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는데 처음에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 소식이 들어와서 혹시 전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준비해 놓은 전망하고. 저는 심재철 의원을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대여 관계라든지 대여 관계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맥락적인 게 좀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 별로 자유한국당이 좋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일단 들었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예산안하고 비쟁점 법안 중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데이터 3법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합의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정치적 쟁점이 큰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과 정치관계법은 별도로 논의하자. 이건 지금 어느 일방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약간 좀 그전에 투쟁 일변도에서 되게 유연하게 서로가 합의를 본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양보를 하고 오히려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건 지금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이 좀 더 편안하게 가야 된 초기의 역할들을 좀 크게 할 텐데 유연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이 브레이크 잡힌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느낌 들고요. 그 전 단계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 자체가 황교안 황심 초심 그에 따른 후보 누가 선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설명도 해석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견제 내지는 리더십에 대한 약간의 그 이견 이런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다선 의원들이나 이제 올해 이제 이 정치를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패스트트랙에 대한 불안감 또는 물갈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속에서 다른 대안 모색을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총선을 바라보면서 더 큰 대우를 구축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이든 간에 이 새로 선출된 이 심재철 지도부가 첫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원내 이 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비토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결코 자유한국당을 보시는 분,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도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뭐 패스트트랙 통과 법안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통과됐을 경우에 주는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게 아니고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바로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야가 서로 웃으면서 새 원내대표 선출 축하하고 또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 볼 수 있을까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장외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외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10월 항쟁 이상의 국민 대항쟁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뭔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볼까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헌정농단, 민주주의 농단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국정농단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국정농단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지난 10월 국민항쟁보다 더 뜨거운 국민 대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정일환 교수. 날도 추운데 또 나가겠다고 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12월 한파 속에서 예.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예. 저는 그래서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마 잘못된 승리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황교안 대표가. 자, 삭발투쟁을 통해서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퇴투쟁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정하게 주요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 단식투쟁을 통해서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을 좀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이전에 장외투쟁을 통해서 보수층 결집에 일정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승리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아마 12월 전국회 끝나면 사실상 총선 체제로 쫙 진군할 텐데 예. 지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런 뭐 황교안 대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원내 전략은 원내 전략에 맡기고 결국은 반 문재인 투쟁, 소위 이른바 친문 뭐라 했습니까? 뭐 무슨 친문 국정농단 게이트 예. 뭐 투쟁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반 문재인 투쟁을 통해서 보수 세력의 본인이 어떤 그 중심에 서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시 국민의 평가는 저는 좀 다른 문제로 해석되어집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종희 의원은 장외 집회 나가기로 한 것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가지고 굉장히 이제 충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회에서의 충돌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이제 홍보하는 한편 예. 지금 무엇보다도 울산 김기현 시장에 대한 그 경찰의 어떤 청부 수사라든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사가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점화시키는 그런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 병원의 이제 불법 대출이라든가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그 몸통이 누구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외 집행을 통해서 이 한국당의 투쟁 방향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 네. 이러한 것들이 아마 황교안 대표의 전술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다가 또 5일 만에 이제 중단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때 어떤 이제 마무리 짓는 이런 결말도 좀 없었거든요. 그 집이 끝나버리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장외 집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여 투쟁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녹취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 합의가 처리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리고 그런 희망 속에 오늘 합의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당장 3당 간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것은 협의하고 있는
간사님한테 이 얘기를 좀 다시 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되는 것이 선제 조건이고 그다음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또 예산안이 뭐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길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켜보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